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무라카미 류라는 소설가가 그랬다죠. 내가 떠나고 몇십 년만 지나도 세상은 나를 까맣게 잊는다. 그러니 무엇을 위해 그렇게나 고뇌하는가. 즐겁게 살지 않은 채 사소한 것에 너무나 심각했던 것은 죄다. 크리스마스 다 돼서 죄 짓지 말아야죠. 사소한 걸로 심각한 건 여기서 스톱. 오후부턴 즐겁게 낭만적으로 가야죠. 손트라에서는 처음 듣는 것 같죠. 1994년 하반기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했던 박미경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였습니다. 그렇죠. 자그마치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기분이 나빠야 할 이유는 없다. 따져보면 다 결국 이유 같지 않은 것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첫 오프닝부터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그런지 자꾸 왜 이렇게 설레서 그런가? 크림스마스라고 제가 아직 혀가 좀 덜 풀렸나 봅니다. 아까 그리고 그 소설가 말대로 길게 보면 다 어차피 잊혀질 것들인데 뭐 때문에 고민하고 속상해하느냐. 사소한 걸로 심각한 건 죄다. 평일인데 평일 같지 않은 날이 이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죠. 솔직히 오후부터는 마음이 좀 붕 떠도 용서되는 날이 오늘 아닐까 하면서 우리 높은 분들이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트로트를 알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언제나 서나 트로트 생각. 노래도 결국은 사람 이야기다. 가수 이야기, 노래에 담긴 사연을 알면 더 각별하게 재밌게 들린다는 걸 실감하는 그런 시간이죠. 어떻게 하면 청취자들에게 노래 듣는 재미를 더 많이 드릴까? 요것만 고민하는 분입니다. 음악평론가 정민재 작가,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민재입니다.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이브에 너무 빨갛게 예쁘게 하고 오셨어요.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여서 네. 빨간색 약간 제가 오너먼트가 된 느낌으로 네네네. 신발까지 빨간색인데 그러네. 신발까지 빨간색으로 약간 해주셨네. 이렇게 맞춰서 입고 왔습니다. 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이브, 크리스마스 뭐 하면서 보내는 걸 좋아하시나요? 뭐 가족들하고 같이 보내는 것도 좋고 오늘은 이제 내일은 이제 아내도 쉬는 날이어가지고 네네. 모처럼 맛있는 것도 먹고 쇼핑을 좀 하면 어떨까. 오호. 특히나 이 계절에 여기저기 백화점 가면 진짜 장식도 엄청나게 잘 꾸며져 있고 네. 그리고 밖에 막 뭐 다 그냥 온통 크리스마스죠. 맞아요. 네. 이럴 때 진짜 막 같이 흠뻑 빠지는 느낌이잖아요. 그런데 딱 26일 되면 왠지 다 불 꺼지는 듯한 그런 느낌. 너무 아쉬울 수도 있으니까 마음껏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만큼 크리스마스 이브 어떤 테마로 오늘 이야기를 전해줄지. 크리스마스는 뭐 역시 뭐니 해도 사랑, 러브잖아요. 러브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로맨틱한 날이고, 네. 그러니까 뭐 사랑이 이루어진다거나, 뭐 없던 사랑도 생기고, 막 남자가 여자, 여자가 남자 이렇게 생각하고 만나고 그러는 날인데, 그래서 오늘은 사랑 노래 특집으로 한번 꾸려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 고백하는 노래,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 사랑 고백하는 노래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그럼 먼저 시작으로 남자가 한번 용기를 내보는 게 어떨까? 네. 남자의 사랑 노래부터 가시죠. 이 노래부터 시작을 하네요. 심지어 여기 음원은 또 옛날 음원은 우리가 아는 님과 함께가 아니고 임과 함께로 되어 있네요. 맞아요. 임과 함께입니다. 네. 72년도에 이제 월남에서 군복 마치고 돌아온 남진 씨에게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줬던 노래잖아요. 네. 워낙 이분이 화려하고 경쾌한 히트곡이 많은데 네. 명실상부한 대표곡이고 요즘 말로 하면은 어떻게 보면 테토넘 스타일의 러브송이죠. 그러니까요. 특히 또 월남에서 군복무를 마치고 돌아왔다.
우리 가수분들 중에서 월남전에서 복무를 했던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맞아요. 남진 선배님이 이제 대표적인 네, 가수고 맞습니다. 또 이 노래 하면 남성미 풀풀 뭔가 테토남의 러브송 아닐까요? 네, 가사도 정말 시원시원한데 네네. 72년도면은 이제 우리가 한창 경제 개발에 몰두할 때거든요. 네. 막 초가집 없애고 길 넓히고 그래서 이 쿵짝쿵짝 밝은 분위기에 저 푸른 초원 우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이게 딱 그 시대적 상황이랑 어울렸던 거고요. 네. 이게 남국인 작곡가의 곡인데 나훈아의 사랑은 눈물의 씨앗, 서른도의 잃어버린 30년, 주현미의 비 내리는 영동교 뭐 이런 노래들을 만들었던 전설적인 작곡가인데 가요계에서 이 노래가 남진의 입지를 드높였지만 이 노래 한마터면 못 부를 뻔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남국인 작곡가가 이제 남진 씨 음반사에 전화해가지고 네. 너한테 맞는 곡 있으니까 한번 와라 이렇게 네. 얘기를 했는데 남진 씨가 일단 박춘석 작곡가랑 많이 하기도 했었고 네네네. 너무 바빠가지고 계속 깜빡해서 못 갔대요. 아. 그러니까는 작곡가가 음반사 사장님을 찾아가요. 네. 그래가지고 나 남진한테 어울리는 딱 좋은 노래 있는데 남진이 안 와가지고 저 안 줄래요? 그랬대요. 어허. 그러니까 이분이 딱 사장님이 들어오니까는 노래가 대박곡인 거죠. 네. 그래서 얼른 전화해서 오라고 그랬는데 이제 남진 씨가 딱 듣고 하겠다고 했더니 이젠 늦었다. 나 이제 기분 상해서 진짜요? 너 안 준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충분히 서운할 수는 그렇죠. 있죠. 그래서 사장님이 정말 막 간곡히 설득해서 가까스로 녹음을 할 수 있었고 이 노래로 또 큰 성공을 거두게 되죠. 그때 약간 좀 삐친 거 좀 안 풀었으면 이 노래는 다른 가수 목소리로 듣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럴 수도 있고요. 있죠. 그나저나 또 남진의 사랑 노래가 나왔으면 또 나훈아 씨의 노래를 준비해 주셨네요. 네. 이 세상에 하나밖에 둘도 없는 내 여인아 보고 또 보고 정말 대표적인 사랑 노래 중에 맞아요. 하나. 네. 지금도 막 노래 한 곡 불러주세요. 그러면 늘 이렇게 딱 튀어나오는 노래 중에 하나? 첫 소절 딱 불렀을 때 진짜 잘 부르면 너무 멋있는 노래죠. 그렇죠. 그럼 못 83년. 부르면 어떤 얘기인가요? 부르면 약간 어색해지죠. 겸연쩍어지죠. 어색해지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83년도에 나온 사랑이라는 노래고요. 나훈아 네. 씨의. 사실 나훈아의 사랑 노래 하면은 사랑은 눈물의 씨앗 이것도 네. 너무 출세곡이니까 빼놓을 수 없는데 사실 이 노래는 나훈아의 혁명이었어요. 파격 변신. 왜냐면은 이전까지 나훈아의 노래가 보통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촌향도의 그런 정서 아니면 네. 좀 비교적 향토적인 분위기가 많았는데 네. 이 노래 완전히 색다른 분위기에 좀 세련된 팝송 스타일이었고 네네. 나훈아 씨 할 때 생각하는 그 특유의 꺾기 구성진 창법 대신에 아주 담백하면서도 정말 세련미가 넘치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우리가 아는 가왕 조용필 도 그렇고 이제 나훈아만의 그 색깔, 그 뭔가 대가들 전설들은 각자만의 그 특징과 그 매력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심지어 그런 그 꺾기와 그 구성진 창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지금의 트로트를 대표하는 하나의 창법이 돼버렸죠. 맞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서 또 다른 것도 시도하는 그게 그러니까요. 진짜 레전드인 것 같고 네. 이게 진짜 그래서 발표와 동시에 폭발적인 사랑을 받았는데 뭐 당연히 여성 팬들의 마음을 특히나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노래방 애창곡으로도 인기가 높았고 네네. 어떤 설문에서는 너무 재밌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노래 1위 이렇게 됐대요. 너무 좋네요. 근데 못 부르면 약간 어색할 그렇죠, 수 있는데 어색해지는. 연습 첫 소절이 중요하거든요. 아이고 그럴 거면 부르지 말지. 약간 그쵸. 딴 데 보게 되고. 그 시로 읊어도 돼요. 맞아요, 그냥 맞아요. 오히려 그냥 가사를 시처럼 읊어도 아니면 돼요. 편지로 뭐 이렇게 해도 그러니까요. 되는데 또 여러 설문에서 명곡으로 꼽혔어요. 99년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는 네. 30대에서 50대가 가장 애창하는 즐겨 부르는 노래 1위. 그리고 2003년에는 30대에서 50대 성인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가장 멋진 노랫말 3위, 첫사랑을 생각하게 하는 노래 2위 뭐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참 이 노래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이어서 어떤 노래인가요?
남자의 절절한 사랑 노래에 또 이 노래가 빠질 수 없죠. 태진아의 옥경이. 네. 사실 트로트에서 러브송은 빠질 수 없는 노래고요. 네. 89년도에 나왔는데 원래 이 노래는 나훈아 씨를 위해 만든 노래였대요. 처음에. 아하. 그때 그래서 제목은 고향 여자. 1976년에 처음 만든 노래였고 나훈아 선생님이 이 노래 81년도에 불러보긴 했는데 녹음은 안 했대요. 네. 그래서 얘기 들어보면은 그 첫 소절이 약간 나훈아 선생님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부분이 맞아요. 있어요. 네, 약간 네. 그 되게 그 간질간질하게 이렇게 시작하는 그런 창법이 그 떨림이. 네, 또 태진아 선생님과는 좀 다른 맞아요. 느낌이었어요. 네, 네, 네. 근데 노래 이야기가 더해지면 더 관심이 쏠리고 뭔가 감정이입도 잘 되는데 이 태진아를 부활시킨 노래이자 본인의 또 진짜 본인 사연이 깊게 들어간 노래여서 더 감동적이었잖아요. 맞습니다. 이분이 사실 70년대 데뷔해서 이름을 알렸는데 네. 어떤 개인적인 이유로 80년에 이제 미국으로 이민 가서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미국에서 아내 이옥형 씨를 만나서 결혼도 하고 네.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한국 돌아와서 다시 활동 시작하는데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다시 한번 태진아의 이름을 드높인 노래가 바로 이 노래였던 겁니다. 이게 사실은 옥경이가 아내를 지칭하는 노래라더라. 네네. 그러니까는 앨범이 불티나게 팔리고 무려 150만 장이 팔렸대요. 그 당시에. 150만 장. 네. 그래서 이 옥경이로 성공적으로 컴백해서 그 이후에 거울도 안 보는 여자, 미안 미안해 이렇게 쭉쭉 이어가면서 인기 가도를 달리게 되죠. 와, 근데 또 이런 본인의 이야기가 들어가면 더 듣는 입장으로서는 감정이입이 되고 맞습니다. 아, 정말 이 남자 멋있구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우리 첫 번째 조합이 남진 그리고 나훈아가 나왔듯이 또 태진아의 사랑 노래 다음에는 또 이 가수가 나와야 되나요? 바로 그 노래죠. 사랑해서 미안해 나는 그대를 사랑하고 있어요 사랑해서 사랑해서 미안해. 사랑해서 미안해. 네, 그 2004년 가사 노래입니다. 자체가 다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송대가 내 노래입니다. 네. 발표할 당시에는 이제 코요태의 신지 씨랑 같이 듀엣한 버전으로 활동해서 또 화제를 모으기도 했었고 이 노래는 송대관 씨가 아내를 생각하면서 가사를 썼대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긴 무명 시절로 이제 힘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해뜰라로 진짜 반짝 뜬 거였잖아요. 그렇죠. 그 전까지 그 무명 시절에 곁을 지켜줬던 아내에 대한 미안함, 고마움 이런 걸 담아서 아내가 고생했으니까는 얼마나 또 미안하겠어요. 근데 사랑하니까 그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담아서 사랑해서 미안해 이렇게 된 거죠. 여러 생각을 들게 하는 그냥 제목 자체입니다. 네. 근데 분명히 또 이 곡도 뭔가 탄생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렇더라고요. 작곡가가 정의송 씨인데 네. 이 노래 이제 김혜연의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 노래 만든 작곡가예요. 네. 근데 송대관 씨가 어느 날 이분을 새벽 1시에 집으로 불렀대요. 네. 그래서 사랑해서 미안해라는 이 가사를 딱 보여줬더니 멜로디가 그냥 바로 떠올랐대요. 네. 사랑해서 미안해 이게. 그래서 10분 만에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고 오. 처음 발표할 땐 이제 신지 씨랑 듀엣으로 나와서 활동 많이 했는데 네. 이때가 딱 그 젊은 가수랑 선배 가수 크로스오버가 많을 때예요. 그래서 조피디 인순이, 크라잉너 심수봉, 김도향 데프콘, 바이브 장혜진, 서른도 춘자 뭐 이렇게 됐는데 네. 송대관 신지 듀엣은 그 중에서도 거의 초기에 이뤄졌던 아주 모범 사례였습니다. 그래서 상도 받았죠 이 노래로. 오늘 이렇게 사랑 노래들로 가득하고 있는데 남자 가수들의 곡들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송대관의 사랑해서 미안해 계속 듣고 2부에서도 함께해요. 알고 보면 더 각별한 노래 속 이야기 안짜나 선화 트롯 생각. 오늘은 또 크리스마스 이브 겸 또 준비해 주신 사랑 노래 특집 여자를 사랑한 남자들의 노래들 잔뜩 일부에 들었는데요. 이제는 또 사랑에 빠진 여자 노래를 만나보는 시간이네요. 네.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수집은 19살 움트는 첫사랑을 몰라주세요 세상에 어떻게 목소리가 이럴까요? 정말 옥구슬 굴러가는 그런 은구슬 굴러가는 그런 소리잖아요. 이미자 선생님의 19순정. 사실 이분이 엘레지의 여왕, 그러니까 슬픈 노래의 여왕 이렇게 그렇죠. 불리지만 데뷔곡은 참 발랄해요. 이 네네. 노래가 데뷔곡이거든요. 59년에 나온 60년이 지금 훌쩍 넘은 노래인데
이미자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텔레비전 방송국이자 상업 방송국이었던 HLKZ의 노래 콩쿠르 예능 로터리에 고등학생 나이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이 프로그램이 학생들을 출연시키진 않았기 네. 때문에 졸업하고 와라 이렇게 딱 내몰았는데 네. 노래하게 해달라고 막무가내로 졸라가지고 교복 대신 사복 입고 나오는 조건으로 출연을 했대요. 와, 아유 근데 그 하나로 또 그 시절에 TV 스타가 바로 됐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 나가서 1등으로 입상했는데 네. 마침 그때 방송을 보고 있던 작곡가 나화랑 선생님이 네. 곧장 이제 이미자 선생님 컨택을 해가지고 곡을 선사해요. 5곡. 오. 근데 그 중에서 이미자 씨가 선택한 노래가 바로 19순정이었습니다. 마침 이때 나이가 또 19살이었고요. 19 소녀랑 잘 어울리는 스윙 스타일의 노래인데 트로트는 아니고 미8군에서 유행했던 그 스탠다드 팝 스타일이에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보기만 하여도 울렁, 생각만 하여도 울렁. 정말 19의 사랑 노래 같잖아요. 오. 참 재밌었고 이 노래로 처음으로 이제 이름을 알리고 5년 후 동백아가씨로 전국구 스타가 되죠. 그만큼 또 이제 이게 노래 부르는 사람과 또 이 제목과 이 찰떡궁합 진짜 19대 부를 수 있는 19순정 맞아요. 인 만큼 더 본인만의 진짜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그런 노래가 되지 않았을까요? 남다르죠. 19의 19순정을 불렀다는 게. 그러니까 자 여기에 이어서 다음 곡은 이 노래입니다. 사랑한다 말할까 좋아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나는 여자이니까 아주 익숙한 목소리가 들립니다. 네. 여자가 부르는 애절한 사랑 노래에 또 이 이름이 빠질 수 없죠. 심수봉의 여자이니까. 이 곡은 1979년도. 네, 맞습니다. 78년도에 이제 심수봉 선생님이 제2회 대학가요제에서 그때 그 사람 부르고 뜨거운 화제를 모았잖아요. 그렇죠. 그 이듬해에 나왔는데 이제 당대 가요 프로그램 정상에 오르고 연말 시상식에서도 상을 휩쓰는 신드롬을 일으킨 노래였습니다. 네. 근데 이 노래가 사실 그때 그 사람 이전에 만들어진 노래였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심수봉 씨가 예전에 남산의 한 호텔 라운지에서 노래 부르는 아르바이트를 했잖아요. 그때 나훈아 씨가 손님으로 온 걸 보고 즉석에서 피아노로 나훈아 히트곡을 부르면서 그 대선배와 연을 맺었다. 이 아주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네. 이때 나훈아의 주선으로 한 음반사에서 앨범을 제작했어요. 네. 그때 녹음한 노래가 여자이니까인데 네. 발매는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음반사에서 이게 될까? 흥행을 확신하지 못했대요. 네. 근데 대학가요제 이후에 이제 심수봉이 스타로 막 떠오르니까는 우리 그때 녹음해두고 안 낸 거 있는데 그리고 그러면서 부랴부랴 냈던 게 여자이니까예요. 그러니까는 참 뒤늦게 빛을 본 노래였고 가사 보면 약간 그 당시의 사회 분위기 여자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게 있어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 여자니까는 사랑한단 말을 먼저 못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대에는 상상도 못하는 얘기죠. 그렇죠. 여자니까 뭐 좋아한다는 얘기 못하나? 지금 다 하잖아요. 오히려 더 여성 측이 더 요새 MZ들 얘기들 들어보면 여자애들이 더 많이 고백을 한대요. 그러니까요. 네. 오히려 막 기다리는 남자들 저 많이 봤거든요. 근데 이때는 난 여자이니까 좋아한다 말할까? 사랑한다 말할까? 아니야 말 못해. 난 여자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정민재 작가는 만약에 지금 다시 MZ 요새 MZ대로 살 수 있다 그럼 더 좋으실 것 같으세요? 아니면 좀 더 불편할 것 저 같아요? 그랬다면 완전히 고백 기다리는 사람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을까. 사실 이 노래도 근데 또 나훈아 씨의 버전도 있거든요. 맞아요. 네네. 남자이니까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더 양쪽의 이야기가 또 재밌는 노래고 한번 심수봉의 여자이니까 계속 더 들을게요. 정말 미워한다 말할까 싫어한다 말할까 아니야 아니야 말 못해 당신 사랑하니까
심수봉의 여자이니까 이어서 이것도 메가 히트곡이네요. 사랑의 미로. 네, 최진희 씨가 1984년도에 발표해서 히트했던 발라드였죠. 네. 사실 최진희 씨는 원래 혼성 밴드 한 울타리 여기서 먼저 활동을 했어요. 네네. 그대는 나의 인생, 이 노래가 그때 인기곡이었는데 네. 여기서 이제 가창력을 인정받고 솔로 가수로 데뷔를 한 거죠. 그런데 이 노래도 사실은 다른 가수가 먼저 불렀던 노래였다? 네, 사랑의 미로가요. 원래 이 노래를 만든 작곡가 김희갑 선생님의 처남이었던 가수 태원 씨가 먼저 불렀어요. 네. 그때는 제목이 너의 사랑 이거였는데 최진희 씨가 어려서부터 그 노래를 많이 들어봤대요. 네. 그래서 알고 있었는데 활동하면서 이제 김희갑 작곡가를 알게 돼요. 네. 그대는 나의 인생 아까 얘기했던 그 노래가 이 김희갑 선생님 노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는 알게 되니까는 저 옛날에 그 태원이 불렀던 너의 사랑 그 네. 노래 참 좋아했는데 저 다시 부르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이 노래를 새롭게 다듬어서 사랑의 미로 이렇게 다시 나온 거예요. 네네. 그랬더니 이게 가요 톱10에서 5주 동안 1위를 했고요. 무려 41주 동안, 그래서 거의 1년 내내 인기 차트 20위권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히트곡 중에서도 또 히트곡으로 포함이 되고, 그리고 뭐 하나의 새로운 신드롬을 일으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쵸. 그게 우리끼리의 신드롬이 아니라 무려 북녘 동포들에게 와. 북한에서도 인기였대잖아요. 네. 그러니까 덕분에 최진희 씨가 북한에서 가장 많이 공연한 우리 가수예요. 오. 99년에 첫 공연 이래 4번이나 방북해서 공연을 했고, 와. 정말 놀랍게도 99년도 처음 가서 북한에서 공연할 때는 방송을 해줬는데 이게 시청률이 99%가 나왔대요. 그러니까 다 봤다는 거예요, 진짜. 그 정도면 채널이 하나인가요? 그러니까 그냥 틀면은 이걸 다 보고 있었다. 뭐 거의 와. 이런 수준 같아요. 진짜 시청률 99%. 이 기록은 어디서도 깨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세계적인 기록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 다음 여자 사랑 노래. 이제 또 이 노래도 나와줘야죠. 마주치는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난 아직 몰라. 난 정말 몰라.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인가 봐. 정말 감미롭습니다. 언제 들어도 참 이렇게 미소가 띄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 노래. 미소가 띄어지는 노래 그리고 목소리 네. 것 같아요. 주현미의 짝사랑. 주현미 씨가 이제 85년도에 비 내리는 영동교 데뷔해가지고 한동안 침체돼 있던 트로트 시장을 다시 부활시킨 주역으로 기억되잖아요. 네. 특히 여성 가수로는 정말 유일했던. 그래서 그런 면에서 20년 뒤에 장윤정이랑도 비슷한 포지션인데, 이게 인기 절정이던 시절에 이분이 공개 연애를 시작하고 곧 결혼까지 하면서 네. 새 앨범이 한동안 안 나왔어요. 그러다가 88년에 신사동그 사람, 89년에 짝사랑, 1990년에 잠깐만, 내리 활동하면서 3년 연속 MBC 10대 가수 가요제에서 대상을 석권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노래는 또 노래로 광고도 많이 찍었었고, 네. 저희 그 미스테리 트롯 시간에 라면 CM송도 들은 적이 있었는데. 맞아요. 네. 이 마주치는 눈빛이 첫 소절을 네. 맛이라면 이라면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지금 이게 이라면이라는 게 없어졌지만은 저도 안 먹어봤죠, 당연히. 네, 저도 맵지 안 않은 소불고기 맛 라면이었대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는 드셔보신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맛이었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이라면 어땠는지 좀 궁금하니까 진짜 실제로 드셨던 분들은 또 문자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라면이 그래서 인기가 많아지니까는 네. 이게 맵지 않은 소불고기 맛이잖아요. 네. 그래서 매운 이라면도 따로 나왔었대요. 아, 그 정도로 오히려. 이라면이 막 인기가 올라갔다 그러고, 이 짝사랑 제목 그대로 짝사랑하는 상대방에 대한 마음을 담은 노래잖아요. 네. 이 10년 전에 심수봉의 여자이니까처럼 좋아하는 상대방한테 말은 못하고 가슴만 두근두근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나한테 말을 해달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때도 아직은 비슷했다. 분위기가. 고백을 여자가 안 하고 남자가 하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지금도 그럴 거예요. 약간 이 노래 들으면 지금도 누군가를 짝사랑하고 좋아하게 되는 그런 감정이 몽글몽글 피어날 때 약간 네. 이런 느낌 아닐까요? 맞습니다. 어느 정도 그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자, 안주에서나 트로트인가. 오늘은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이브 사랑 노래 특집인데요. 좀 절절한 사랑 노래로 이 노래를 빼먹으면 안 되죠. 바로 가슴을
애모. 얼굴을 묻고 오늘은 울고 싶어라. 세월의 강 넘어 우리 사랑은 눈물 속에 흔들리는데. 그대 가슴에 얼굴을 묻고. 이렇게 집중해서 듣고 있으니까 네. 끄듬에 떨리는 그 끄듬 처리가 다 느껴지죠. 이 감정 전달이 정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요. 1990년도에 나온 7집 수록곡이었고요. 원래 이 앨범 타이틀곡은 서울여자라는 노래였어요. 네. 에모는 그냥 앨범 B면에 있는 수록곡이었는데 이게 발표 3년 지나서 역주행으로 사랑받은 노래였습니다. 그 역주행한 이유가 참 특이한데 이 노랫말에 담긴 사연이 신문 기사로 소개되면서 돌풍을 일으켰어요. 혹시 노랫말 사연이 신문에 나온 게 그게 김수희 씨의 사연인가요? 아니면 김수희 씨의 사연은 아니었고 네. 이제 곡을 만든 작곡가 유영건이라는 사람인데 네네. 이분이 93년도 어느 날에 한 일간지의 대중음악 담당 기자랑 이야기를 하다가 네. 자기 연애담이에요. 네. 이별과 재회를 반복했던. 네. 그래서 이 노래를 만든 이제 아까 이 노래를 김수희의 애모 소개를 했는데 네. 그 기자한테 사실 이런 노래가 있다. 근데 그 기자가 이 노래 사연 재미있다. 그래서 네. 기사를 쓴 거죠. 그랬더니 독자들이 어떤 노래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연은 재밌거든요. 네. 막 붙었다 다시 헤어졌다가 하는 내용이. 그러니까는 라디오로 신청곡이 엄청 왔대요. 김수희의 애모가. 그래서 그때부터 곡이 점점 알려지고 인기 차트로 올라오게 됐답니다. 와, 그리고 그 당시에 에모 이 노래의 인기는 이 한마디로 끝난다고 합니다. 그냥 서태지와 아이들을 이긴 곡. 맞아요. 네. 93년도가 이제 서태지와 아이들 데뷔 이듬해였고 네. 신승훈, 김건모 이런 가수들이 맹활약하던 시기였는데 중견 가수 김수희의 노래가 이례적으로 인기를 끈 거죠. 그러니까는 서태지와 아이들의 하여가가 4주 연속 1위였어요. 네. 골든컵이 눈앞이었는데 갑자기 애모가 1위에 올라와서 골든컵이 밀리게 되고 93년도에 가장 많이 방송된 노래 1위가 바로 김수희의 애모, KBS 가요대상 대상까지 받았습니다. 또 가수 김수희 씨는 그렇게 갑자기 역주행이 됐을 때 또 어땠을까요? 참 궁금하기도 하네요. 감격의 눈물을 흘리던 모습을 제가 방송으로 보고 자료 화면으로 네. 보고 참 저까지 울컥했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사랑하기 좋은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서 오늘 안테나 선화 트롯 생각은 또 사랑 노래 특집으로 꾸며봤는데요. 마지막 곡은 어떤 곡일지 광고 뒤에 공개할게요. 오늘 안테나 선화 트롯 생각 크리스마스 이브답게 사랑 노래 특집으로 달려보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 익숙한 또 목소리가 들리죠. 장윤정의 꽃 네, 흐르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나온 노래고요. 어머나로 신드롬을 일으킨 그 이듬해의 열풍을 이어간 노래였어요. 네. 당신은 나의 나무가 되고 나는 당신의 꽃이 되겠다. 이런 러브송이었는데 참 독특했어요. 해금에 가야금에 막 현악기까지 나와서 그러니까요. 아주 독특한 감상을 준 그런 노래였고 사실 이때 드라마에 나왔어요. 이 노래가 네. 정지윤, 그러니까 비 네. 그리고 신미나 등이 나왔던 KBS 드라마 이 죽일놈의 사랑에 이 노래가 나오면서 더욱 관심을 모았고요. 어머나와는 또 다른 상반된 약간 감수성 있는 그런 분위기로 장윤정의 음악적인 스펙트럼을 보여준 노래였죠. 진짜 그리고 요새도 장공장장으로 새로운 스펙트럼을 또 넓혀 나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장윤정의 꽃으로 정민재 작가와 인사를 나눌까 합니다. 뭔가 크리스마스 이브 기분 제대로 살린 것 같은데 오늘 또 특별한 특집 준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3, 4부에는 또 2부인 만큼 캐롤 특집 준비했는데요. 팝송 잘 부르기로 유명한 김양씨 그리고 또 한 명의 초대 가수 제가 직접 나섭니다. 저 손태진과 함께 뉴스 듣고 1시 5분에 만나요. 손태진의 트로트 라디오 유튜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